자, 그는 1990년 10월 9일생입니다. 27살이에요. 신장은 173. 아까 그 주민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몸집의 보통 키였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약간 좀 정신이 이상했던 걸까? 사실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거는 4단계 정도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부모님의 별거였어요. 자, 이 사진은 그가 중학교 때 사진이래요. 이건 좀 성인이 된다는 사진, 이건 좀 어릴 때 사진입니다. 자, 그의 가족은 엄마, 아빠, 여동생, 4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셨고 자동차 부품 설계사였대요. 그래서 그는 중학교 때는요, 부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착하고 친절한 아이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야구부에서 활동을 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육상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중학교 졸업 문집에 쓴 글이에요. 이거 실제로 그가 직접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공부나 노는 것보다 부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보다는 몸이 굉장히 강해졌고 부활동 덕분에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런 글이 약간 여기 안에 있어. 근데 범죄 심리학자가 이 글을 보고 이렇게 말해. 1년 만에 1학년 때는 야구부였고 2학년 때는 육상부였어. 근데 또 그 야구부도 1년 동안 되게 1년 내내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바뀐 거야, 부활동이. 그런데 굉장히 문집에는 반대되는 말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야구부도 사실 1년 동안 쭉 해왔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무슨 신체적 문제로 그만두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부활동을 바꿔서 되게 짧게 활동을 했으면서 문집에는 공부나 노는 것보다 부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이런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얘는 자신의 의지가 약한 부분이나 자신의 콤플렉스 이런 것들을 잠깐 보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모르게 하려는, 약간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남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의 성격은 어땠냐? 의외로 조용하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성실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이런 일을 할 애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야사시했다, 그러니까 친절했다, 착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창시절에 그는 나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집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 막 착한 이미지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9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 소름 끼쳐. 재학생 여러분들께, 돌아보면 졸업은 별거 아닙니다. 특별한 뭔가를 이어받는 것이 우리 학교의 전통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부탁할 생각도 없어요. 다만 생각컨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래요. 공부, 자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중학교 생활이 결코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겁니다. 라고 문집에 남깁니다.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대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래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9명의 머리가 있었죠. 어쨌든 그러다 그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별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게 되죠. 자, 이게 그가 고등학교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때 방금 전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게 되고 그리고 아빠랑 단둘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살고 있던 그 집 주민이 한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또 낼름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저랑 그 주민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奥さんはいつからいないんですか？ 자, 그 부인분이랑은 언제부터 없었나요? 그 부인분은 언제부터 없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そうだね。5、6年、まあ10年まで何が忘れて。 한 5년에서 6년 정도? 10년은 안 돼. 10년은 안 돼. 한 5년에서 6년 정도? 5、6年前、もっとになるかな。 한 5, 6년 전부터 없어. 別のところで。 그러면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八王子の方へ、娘と一緒に。 하찌오지에서 아마 딸이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랑 같이 살았나 봐. もともとは何人家族なんですかね。 4人。 원래 몇 명 가족이었나요? 그랬더니 4명 가족. 4人。 이라고 이 할아버지께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자, 엄마는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자기는 아빠랑 같이 산 거야. 자, 어쨌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리고 그대로 슈퍼에서 정직원이 되었대요. 근데 그것도 오래 얼마 못 갔대.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계속 취업 활동을 전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시라이 씨와 함께 전자제품 판매 회사에서 잠깐 함께 근무했던 한 여성이 일본 후지TV 토쿠다네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아, 그 사람 겉보기엔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소문 들었거든요. 무슨 소문이요? 그 사람 남자랑 자고 돈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자, 남자랑 자고 돈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대. 자, 근데 또 그가 자주 다니던 한 클럽이 있었어. 자, 일본에는 막 크라브, 캬바쿠라, 스나크, 그러니까 여자가 술을 접객하는 그런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되게 또 특이한 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오카마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손님들을 접객하는 그런 술집도 있고, 뭐 되게 뚱뚱한 사람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술집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술집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는. 그런데 그가 자주 다니던 술집 중에 하나가 바로 오카마 분들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이 일하시는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했던 한 그 트랜스젠더 분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분은 트랜스젠더 분이세요. 인터뷰 함께 들어보실게요. まあ月に1回ぐらいかな。だから本当に忘れた頃に来て 그러니까 이 가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왔대. 그러니까 막 잊을만 하면은 오고 약간 이랬나 봐. 잊을만 하면 왔대. なんか女の子の体のことはすごく気にしてました。 여자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대. 굉장히 약간 흥미를 느꼈었나 봐. 여자의 몸에 대해서. どこで性転換したの、おっぱいはどうやって入れたのとか。 너 어디서 성전환 수술한 거야? 그리고 너 가슴 어떻게 넣었어? 이거 가슴 수술이고 오빠야 어떻게 넣은 거야, 가슴? 이런 것들을 물어봤대요. そう胸の手術をしたの。 가슴 수술은 도우시다너, 그러니까 문행 수술도 도우시다. 가슴 수술은 어떻게 한 거야? しかし、今年に入ってからは姿を見せなくなったという。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가게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 가게에 오지 않았대. 今年に入ってきたかどうかは覚えてないですね。 올해 들어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まあ去年は多分来てたと思いますよ。 근데 작년에는 왔어요. 작년에 왔었어요. 今考えると 그러니까 뭐 아까 와스레르 것도 그러니까 약간 좀 기억 안 날 때쯤 까먹을 때쯤이면 꼭 왔었대. 근데 이마 간가에르도 지금 생각해 보면 あの時からもう女の子探してたのかなって。 그때부터 혹시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당시에 그에게 남자와 자고 다닌다는 남자랑 자고 그러니까 풍속 약간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그때쯤에 오카마 바를 트랜스젠더 그 술집을 되게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트랜스젠더 이렇게 가슴은 어떻게 넣어? 너 성전환 수술 어떻게 한 거야? 가슴 수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여자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대.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때부터 여자들을 찾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또 이 회사를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또 그만둬. 그러니까 얘가 한 곳에 오래 못 있어. 그 당시 나이가 24살이었대요. 자, 그리고 그는 빠찡코 가게에서 또 일을 한 거야. 근데 거기도 또 오래 다니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가 잠깐 일을 했던 게 어떤 일이었냐. 바로 유흥업소 여성을 모집하는 길거리 스카우터로 그런 직업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본에는 있잖아. 그 길거리에 이런 삐끼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막 말을 시켜. 네짜, 씨앗, 가와이 막 이러면서 말을 시켜. 근데 그 중에서는 그냥 진짜 번호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특히 가부키초. 일본에 되게 가부키초라고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런데 가면은 술집 싼 데 있어요. 가실래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돈 좀 짭짤하게 벌 수 있는데 한번 일해볼래요? 얼굴 좀 괜찮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 여자가 얼마 줄 건데요? 약간 이러면 맞춰줄게. 얼마 원하는데. 이러면서 그런 여자들을 이렇게 술집, 스나크나 캬바쿠라나 이런 데다가 일을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도 자기한테 얼마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신주쿠 가보면. 그래서 얘가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가부키초를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야외 방송 했을 때 머리 막 붙이고 있을 때 가부키초 야외 방송 되게 많이 했었어.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저 그때 보여준 거잖아요 라고 아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가부키초예요. 가부키초 뜻이 잠들지 않는 밤이라는 뜻이거든.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특이한 술집도 많고 진짜 불이 꺼지지 않아요. 365일 내내 여기는 사람이 그득그득하고 내내 술 취한 사람들이 길에 있고 내내 막 삐끼 야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가부키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유흥업소 여성들을 소개하는 약간 그런 스카웃하는 그런 일로. 자, 그는 취업 준비를 하지만 뭐 뜻대로 안 됐겠지. 그러다가 유흥업소 여성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 소문에서 얘가 굉장히 집착스럽고 막 집요하고 거짓말쟁이에 허풍쟁이에 약간 이런 스카우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 남자랑 같은 그런 스카우트 업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의 인터뷰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과 귀가 아주 그냥 바쁘시겠어요? 함께 보시죠. 同じ場所で働いてたんで見ることがあって僕の知り合いの風俗の女の子がいてその子がたまたまスカウトされてて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가 같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본 적이 있대.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풍속점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대. 그래서 그런 여자가 타마타마 우연히 이 남자한테 스카웃 당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크라브나 캬바쿠라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 머리 이렇게 박히고 완전 곱슬곱슬하고 화장 좀 진하게 하고 드레스 입고 약간 조금 약간 파인 거 입고 그냥 이러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알고 있는 풍속점 여자도 약간 좀 야하게 하고 다녔나 보지. 그래서 이 남자가 스카웃을 하는 거야. 근데 しつこいとかその言ってることと違う 히츠코에 되게 집요했어. 그리고 이때를 것들과 지가 말하는 게 달라. 라고 이 남자한테 그렇게 말했대. とかそんな値段の仕事ないだろうみたいなのを 야, 그 정도 가격의 일이 어딨냐? 라고 생각을 했었대. 言ってくるとは聞いてますよね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그 풍속업에서 일하는 여자가 야, 완전 집요했어. 말하는 게 다 달라. 야, 그리고 그 정도의 가격을 주는데 가게가 어딨냐? 이러면서 이 남자한테 이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남자애가 모든 여성한테 다 그랬던 거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성의 어떤 이 남자랑 알고 지냈던 어떤 한 여성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여성은 이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는지 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普通に払ってくれてた。現金で飲み代とか。 그러니까 놈이다. 그러니까 술 먹거나 이럴 때 현금으로 막 돈도 내주고 그랬대. 이 남자애가. うなぎ丼かなんか食べたいって言ったら、うなぎ2枚だろうが3枚だろうがどんどん出してみたいな。 나 장어덮밥 먹고 싶어 라고 했더니 장어? 야, 한 마리, 두 마리, 야, 세 마리, 야, 먹고 싶다고 다 시켜.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 이렇게 말을 했었대. 이 남자가. 자, 그리고 또 다른 여성에게 대해서 또 다른 여성의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판넬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게 누구냐면 니까게츠강 2달 동안 이 남자랑 동거했던 여자야. 작년에.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熱があり病院を探していたら뭐スカウトされ病院を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막 찾고 있었대. 근데 그때 이 남자한테 스카웃 당한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애가 나 지금 병원 찾고 있어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병원까지 데려가 줬어. 병원까지 데려가 준 거야. 그러면서 돈도 다 내줬대. 돈도 대신해서 다 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병문안을 마셨대. 처음 보는 여자한테. 그냥 유흥업소 그 일자리 주려고 그 스카우트한 여자한테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돈도 대신 내주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일본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면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자가 좀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면서 공부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을 어디다 써먹었냐. SNS 그 트위터에다가 써먹은 거지. 내가 약간 이런 말로 여자를 약간 이렇게 꼬시면 이 여자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다. 같이 자살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던 거지 얘가. 자, 그의 인생의 전환점 3번째입니다. 그가 매우 급하게 혼자 살게 되죠. 자, 그가 술집 여성을 스카우트하는 일을 했잖아. 그런데 그러다가 2017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얘가 그냥 술집이 아니야. 뭐 클럽이나 뭐 손님 접객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풍속점에다가 그러니까 돈 내고 몸 파는데 그러니까 몸 팔고 돈 받는 곳. 이 남자가 풍속점인 걸 알고도 그 여자를 속여가지고 그 풍속점에다가 소개시켜버린 거야. 일하게 그냥 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결국에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바라키현의 한 유흥업소에 여성을 소개한 혐의로, 그러니까 풍속업점에 여성을 소개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유죄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뭐 어떡해, 직업이 없었지. 자,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5월 달에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가 유흥업소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소개시켜줬잖아. 거기 체포를 당해. 그런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거 어떡해? 아빠한테 가야지 뭐. 그래서 아빠한테 집가로 가는데 가고 나서 8월 달에 갑자기 아버지와 살던 집을 나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아키하바라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징역 1년 2개월을 받고, 그던 다음에 나와가지고 올해 5월달에 본가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8월달에 갑자기 집을 나와. 제가 여러분 이거 진짜 구했는데 이거 구하기 좀 힘들걸요? 제가 그의 집 안 내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집 안에만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갖고 왔어요.